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실랭 가입. MZ세대 취준생분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을 향하는 짜라짜라잡 접수 언어 익스프레스 지금 바로 탑승하시죠. 예! 신난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닌가요? 좀 넋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면서 근데 날이 좋다, 워낙 날씨 워낙 좋다, 좋으니까 이러면서. 지금. 날이 너무 좋아요. 그쵸. 네. 놀러 가고 싶은 날씨.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 시골의 자부정님 들어오셨고요. 빵근님, 단디님, 안녕하세요. 이재인님, 마이티저 타코장님. 저 오늘 머리만 떠다니나고요? 어떡하지? 뭐지? 아 그러네. 왜 그렇죠? 세계일에서. 아, 그런가요? 잘 봐주세요. 그래요. 네, 그럼 잘 봐주시고요. 자, 예상을 오늘 못했네. 자 수요일 날 제가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전해드리는 취업 알잘 딱깔 센터이고요. 저는 신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내일 고층에 있는 전 CJ 직원이었던 김태성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전 CJ 직원이 만든 채용 프로세스에서 채용됐던 또 다른 CJ 직원 출신 차재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날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거의 뭐 태성쌤한테 저희 둘이 무임승차를 하듯이 따라갈 예정인데요. 아유 아니에요. 여기 얼마나 CJ에서 날고 기던 사람인데. 그것도 맞아요. 유명하셨다던데. 아니면 유명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진짜 유명하신 분이고 저는 그냥 제가 그냥 가까이 뽑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직접 뽑으셨나요? 아 제가 뽑았죠. 정말. 그렇게 또 연결고리가 이어지네요. 저희 방송의 취지가 느껴지십니까? 네, 여러분? 느껴집니다. 최진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잡스 101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CJ에 대한 정보들 다 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실시간 댓글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바로바로 답해 주실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위해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성쌤 소개해 주세요. 예,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발포정 발효 식초 이거와 더불어서 다이어트 밀키트를 함께 드립니다. 네.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 필독서 해커스 문제집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월급급 정없는 슈퍼 비전기직의 길 우리 뿔테리어 송진원 노무사님과 스텔라쌤이 함께 쓰셨습니다. 이 책도 선물로 드립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많이 억만장자님 달아주세요.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취업 알잘 딱깔 센터는요. 지난주 화요일부터 2022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서류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CJ그룹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CJ 출신 두 분으로 오늘 이제 구성을 좀 해봤거든요. 네, 네. 두 분이 뭐 노래를 좀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무슨 노래? CJ 송 시가를 이게 사과. 사가 아니 예. 사가를 제가 그렇죠. 우와. 제가 가사는 제가 이럴 줄 알고 지금 준비했어요. 이 가사를 그래? 대본에는 없는데 제가 가사 어머, 뽑아왔거든요. 맞지, 진짜? 어디 이 가사 어디? 보시면서 여기서부터 눈 뜨는 순간부터 이야, 박수. 아니 혼자 박수. 왜 분위기 왜 이래? 박수. 눈 뜨는 순간 우리 앞에 있죠. 그만할래. 왜 너무 좋았는데요? 좋았는데? 어머, 여기가 이거 파일라이트 거기가 아니에요? 하이라이트야. 후렴구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 모르는데 그렇죠. 어떻게 부르죠? 예. 모르실까봐 악보를 아, 준비했어요. 악보 뽑았어요. 볼 여기서부터 자, 같이. 이 악보를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 아니, 에이. 악보를 보시면 될 텐데 예. 악보. 아니 이걸 어떻게 봐요?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이거 문제. 볼 수 있다고 답장을 주세요. 홈페이지에서 제작진 이거 예. 하면 안 되죠?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을. 박상률 버전은 안 되나요? 박선율 버전은 저희가 나가서 네. 5층에 앉아 있는 기자님을 불러야 될 거예요. 그래 이거 해주세요 후렴 부분. 뭐예요? 저 같이 알려주세요. 자, 립싱크라도 하세요. 네. 벅찬 새날을 열어요. 손에 손을 맞잡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요. 이런 느낌. 마지막 We are best. We are the best. CJ. 하고 이제 반갑습니다. 올리브 영입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말씀해 주세요. 주세요. 맞네. CJ 특집 맞아요. 너 노래 어떻게 잘하면 이걸 안 되고. 뽑을 생각을 했어. 아니 대박이네. 오기 전에 준비는 해야 되니까. 예. 작가님의 미소가 또 예. 스쳐 지나가네요. 그러면서 아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네. 태성 쌤이 네. 기억이 안 나네 이런데 가만히 네. 계신 거 보셨죠?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가증스럽네요. 이렇게 알아가는 거니까요. 내가 이렇게 가증스러운 사람 그쵸. 뽑았단 말이야. 아니 이 노래가 퇴사했으니까요. 유튜브 방송 끝날 때 나오는 거예요 이 노래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 아, 노래가 이게 뭐?
아 제가 예전에 불렀던 거. 예전에 제가 이거 똑같이 불렀어요. 노래 안 부르시기로 유명하신 분이 또 부르셨어요? 왜냐면 불러야 되는 아. 자리니까요. 뺄 수가 없어서. 그렇죠. 제 역할이 있는 거니까요. 어때요? 노래 부르시니까 좀 옛날 생각이 나시나요? 아 여러 생각이 스쳐가죠. 좋은 생각. 왜냐면 이 노래는 원래 그 8시 반에 출근을 하면 임직원들 그 건강 체조가 있습니다. 어. 이 노래와 함께 체조를 해야 돼요. 어떤 체조예요? 그 뭐 이제 막 이런 거 어깨 필라테스 돌리고. 강사분들이 이제 체조를 알려주시거든요. 아 진짜? 임직원 그 방송 시작 전에 그때 건강을 나오는. 위해 그렇죠, 그렇죠. 건강도 챙기는 CJ네요. 예. 그렇죠. 건강, 그래서 뭐- 편리, 즐거움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글로벌 직원들의 생활- 건강을 위해서. 글로벌 생활 문학이요. 네, 그렇죠. 우린 전화를 걸어도 거기에 그 소리가 나와요. 맞아요. 네, 그렇죠. 와, 두 분 지금 CJ 감성에 젖으신 것 같은데 최재영님 지금 들어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태성 쌤과 첫 쌤이 몸담았던 CJ에서 대규모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용 규모가 굉장히 크다, 역대급이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역대급이요? 역대급은 잘 모르겠고 코로나 이후 역대급. 오, 예. 몇 년 안 됐네요. 몇 년 비교해 보면 최근 최대라는 얘기죠. 3년여간. 예, 최근 3년. 3년간 최대라는 얘기예요. 예. 오, 최대. 기사에 보면 올해 1000명을 뽑을 예정이라고 계획이 우와. 밝혔었어요. 조선일보랑 여타 기사들을 봐도 우와. 연구모 1000명 중에 상반기보단 하반기를 많이 뽑는다고 했으니까 상반기보다 상반기가 한 수백여 명이면 예. 하반기는 그거에서 한 100여 명 더해서 음. 400이면 뭐 600, 뭐 300이면 와. 700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예. 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야, 취준생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 8월 말부터 지금 SK나 삼성, KT 이런 대기업들이 하반기 채용을 뭐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취준생들 사이에서 CJ 그룹의 선호도는 어떤지 최고죠. 최고예요? 항상 그 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여학생들한테는 항상 1위. 왜 올리브영 때문인가? 뭐 그것도 있고 ENM도 있고. 보세요.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가 보면 알 거예요. 생활 밀착형.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주방에 가서 한 바퀴만 쫙 돌아보면은 한 바구니가 나올 거예요. CJ께. CJ 있게 이게 꽤 나오지? 그러지? 집에서 이렇게 좀 쉴까 하고선 TV를 딱 틀으면은 TVN. 그렇죠. 그죠? OTT를 틀어도 네. TVN이 틀어놓죠. 엠넷도 CJ인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TVN 마크를 걸지는 않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 그쵸. 제작 계열사가 있어요. 스위트홈이 네, 그런 것들 네. 되게 많아요. 뭐 미스터 갯말 선샤인. 차차차 미스터 최근에 선샤인. 뭐지? 그렇죠. 아 이름 잊어버렸다. 내가 이렇게 잊어버렸네. 수리남 말고 빅마우스. 영화 말고 빅마우스. 빅마우스. 빅마우스도 여기서 하고 있고요. 오. 그러니까 만들어서 납품을 하기도 하고 CJ하고 벗어날 수 없어. 그리고 제일제당 마트만 가도 다 보이죠. 만두 예. 그리고 귀찮아 나가기 싫어. 그러면 택배 시키면 되잖아요. CJ. 대한통운이 네. 활짝 웃으면서 이게 또 오죠. 조금 너무 지쳤어. 좀 근처 나가보자. 그럼 올리브영에서 또 아까 우리 노래가 탁 들려오죠. 네네네. 시원하게 쇼핑 기분 한번 하고 풀어보자. CGV 한번 가볼까? CGV 갔다가 목 한번 축여볼까? 빵 한번 먹어볼까? 푸드빌 갔다가. 예, 부두리 투썸, 갔다가 투썸. 투썸 갔다가 야, 뚜레소로 또 갔다가 이제 또 홍콩한테 또 팔린. 그치. 팔렸어요? 네, 이제 팔렸어요. 팔렸어요? 네, 이젠 좀 관련이. 그러네. 예, 뚜레주로 갔다가 뚜레주로 예, 갔다가. 집에 들어갈 때 뚜레주로 빵 이렇게 사가지고 가고 우리 완전 CJ 왕국이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테마파크도 계속 세워지고 하는 라이브 시티. 어디 있어요? 라이브 시티 계열사가 있어요.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예. 추진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일산에 크게 원 마운트. 크게 자리 잡아가지고 네. 거기서 연예인들하고 같이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K-팝 컬처 파크처럼. 어머, 그런 진짜?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하는 비즈니스만 봐도 우리 특히 여성 지원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아할 익숙한 만한. 그런 선호할 만한 곳이고 또 하나는 그 대규모 채용을 하는 그룹사 중에서는 여성 채용 비율이 가장 높을 거예요. 항상 신입사원 뽑을 때 보면 50에서 60%가 여성 직원이 뽑히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예. 채용이 됐을 때 예. 동기 절반 여성분들이었어요. 예. 44명이 뽑혔는데 음. 23명 정도 여성분들. 그 안에서 뭔가 로맨스는 없었나요? 전혀 그러니까. 없죠. 왜? 전혀 없죠. 왜냐면은 왜? 굳이 CJ 남자를 만날 이유는 없다고. 왜 했으니까요. 사내연애 왜 안 돼요? 갑자기 말하니 좋은이로 코너가 바뀌는 것 같은데 저는 좋은이 쌤은 아니니까요. 예. 근데 뭐 재연애도 아니었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최영 팀장님이 보실 때 사내연애는 어떻습니까? 사내연애 뭐 나쁘지 않죠. 다른 실제 계열사들은 많아요. 많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오. 예. 그러면은 안 했다라는 건가요? 못 했다는 건가요? 계속 둘 다 나가봅시다. 아닐까요? 노코멘트 둘 다? 하도록.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서 궁금하네. 제작진의 의도가 이런 식이었다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닌 걸로. 아니 그래요. 그럼 그쵸. CJ 내 조직 문화가 궁금한데 예. 어때요? 조직 문화 MZ 세대들이 뭐 좀 좋아할 만한가요? 글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걸 예. 얘기해도 되나? 왜냐면 이거 오늘 예. 취지가 채용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어. 저희의 어떤
잔잔바리 같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예. 조직 문화를 말한다면 선뜻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언론에 유연한 조직 문화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딱하고 그렇죠. 수직적이고. 그렇죠. 어. 그 되게 일을 제때 해야 되고. 아이고. 그러니까 일적으로 실력 없으면 조금 뭐랄까요? 좀 표현이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예. 좀 자신감 있게 회사 생활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아. 실력 있는 분한테는 확실히 밀어주는 분위기가 최근 한 7, 8년 전부터는 확실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예. 어. 문화가 여성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굳이 성별로 치면 여성적인 문화가 있는 건 맞아요. 어. 예. 그리고 여성적인 문화는 어떤 느낌이에요? 여성적인 문화는 우리 남자들을 욕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한테 하세요. 난 준비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합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네.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 물론 이제 내가 내 상사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 모든 회사 근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체 문화는 상대적으로 좀 유연하고 여성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네, 네, 네. 그런데 내가 만나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 완전히 군대일 수도 있어요. 어. 네, 그렇지만 저는 전반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어. 저는 전반적으로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여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상징적인 것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기업들마다 님, 뭐 PM, 프로 뭐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 전까지는 뭐 부장님, 과장님, 차장님 뭐 이렇게 많이 불렀었는데 CJ 갔더니만 처음에 님으로 부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처음에 좀 어색했어요. 그리고 신입사원들, 주니어들은 좋겠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싫어하더라고. 어. 야, 씨, 내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올라와서 내가 부장 됐는데, 내가 상무 됐는데, 제가 나를 님이라고 불러? 어. 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어색했는데, 제 위에 매니저한테, 제 위에 매니저는 이제 부사장이었었는데, 그분한테 조용히 가가지고, 제가 부사장님으로 부를까요? 누구누구 님으로 부를까요? 라고 했더니, 툭 치면서, 알아서 해. 부사장님. 네, 알아서 해. 부사장님. 네, 그분들은 알잘딱까센. 그러니까 회장님 앞에서 회의를 하거나 같이 있을 때는 님으로 부르지 않고 부장님, 사장, 뭐 회장님 이렇게 부르면 혼나요. 그렇죠. 절대 하지 마. 님이야. 나도 이재현 님이야.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뭐 상무님 이런 임원들이나 사장들은 개인적으로는 사장님 그리고 상무님으로 불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눈치는. 예.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은 뭐 사장님으로 불러야 되고 맞아요. 아니면 조용히 사장님으로 부르고 공식적으로 님으로 부르고. 아. 예. 면접을 갈 때도 님자를 그 지원자한테 하시고 예. 저희도 그 면접관 물론 면접관 님이겠지만 예. 이렇게 상대 지원자들 간에서도 대화를 님자를 붙였었죠. 예.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지금 태성 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차 쌤은 좀 꽉 막힌 상사를 만난 거라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차재원의 위에 팀장 누구였는지. 누구였나 찾아보고 어? 예, 제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이한마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컨텐츠로 남을 거예요. 정상이 형, 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정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상. 응원하겠습니다, 정상이. 어. 네, 아, 응원하겠습니다. 정상님. 지금 이제 그런 다른 의도 홈쇼핑사의 임원으로 계신 아, 저희 그래요? 팀장님 아, 응원합니다. 아니. 그리고 세미님, 태성님 이러는데 그 위치급 분이 풀네임으로 듣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또 성을 이름을 꼭 말하면 안 붙여야 되고 돼요. 성을 붙여야 돼요. 아, 네. 제가 재원님 이러면 안 되고 되죠. 차재원님 이렇게요? 이게 또래나 부하 직원한테는 뭐 익스큐즈가 되는데 상사한테 만약에 태성님 이러면 조금 그거는 안 좋다. 버르장머리였다. 예. 예, 원칙은 다 성을 붙이도록 예, 돼 있어요. 풀네임으로. 신세미님 이렇게 붙이도록 맞아요. 돼 있어요. 근데 지승환님 이런 식으로. 우리 허혜령님 처음 보는 분 아니에요? 가끔 오셔요. 아 그래요? 아 아, 저는 처음 안녕하세요. 봤어요. 안녕하세요. 태성쌤 그저 빛이라고. 예, 빛이에요, 빛이에요. 아,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라이트. 아이 네, 클리어를 라이트. 이렇게 아, 저희가 오케이. 저 좋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신세미님 진료실 2번으로 진짜 들어가시고 병원 네. 같다. 예. 아 병원 같은 들어가실게요. 느낌이구나. 맞아요. 예. 아니 그러면 두 분이 이제 한백동 CJ에서 계속 계셨는데 뭐 근무할 때 썰 같은 게 있나요? 글쎄요. 썰을 아까 뭐, 정상이요? 먼저 또 그 채용 네. 관련해서 썰을 먼저 저도 들어보면 좋지 않나요? 우선은 조금 어두운 얘기부터 좀 하면 이건 조직마다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연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제 위에 상사가 또 그렇지 잘못 않았던 만났구만. 그 부사장님? 부사장님 이름 밝히지 못합니다. 네네네. 퇴직은 하셨지만 예. 근데 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제가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해보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건 또 문제죠. 무슨 얘기냐. 네.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있다가 팀장님이 결정해서 알려주세요 네.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만 이제 제가 한 1개월 지나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더라고. 제가 기획을 해서 채용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해서 제 위에 매니저한테 보기를 했더니 빨간 줄로 축축축축. 그분은 영업하시던 분이거든. 근데 난 채용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고 이게 장르가 맞는데? 다른데. 장르가 네, 다른데 네, 네. 이거
딱 이러. 아니 그게 아니라 시장은 이렇고요, 이렇고 이랬더니만 네. 네가 부사장하지? 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분위기에서 오래 근무를 했으면은 내 팀원들도 그걸 알겠구나. 어차피 내가 고민하고 우리 팀원들이 고민하고 올라가서 제안을 해도 안 먹힐 수 그래서 있겠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의견의 업다운과 탑다운, 버텀업이 안 되는. 안 됐던 거죠. 아하. 예, 그분 한 분만 그랬어요. 그분 한 분만 그랬고 다른 데는 이런 그렇지 않았고. 분위기 와중에 시구로 자부종님이 사내연애 하셨냐고 하시는데 네. 하셨으면 안 됐을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무슨 예, 이미 네. 결혼을 하셨을 때니까 하면 안 됐겠죠. 네. 사내연애는 비추 그쵸. 해보셨나봐요, 네. 억만장자님. 어머님이 사내연애를 어허.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진짜 사내연애 하면은 예. 느낌이 오세요? 저는 쟤네들이 보이느냐? 보고 있다. 저는 많이 목격했어요, 본의 아니게. 어떻게? 이미 다른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복사하러 갔다가 막 갑자기 둘이 막 꽁냥하는 걸 우연히 보기도 하고 복사기실에 이렇게 야, 꽁냥의 수준은 어디까지예요?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방송 불가예요? 근무썰이 뭐 이거 방송 프로젝트 불가? 쓰는 거지. 아니 이를테면 괜히 자기들끼리 수신호 보내는 거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눈빛 교환하듯이 이런 그게 보여요? 복사하다가 이게 종이가 어디 갔지 하고 있다 보는데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고 아니, 주문하는데 괜히 줄 서는데 뭐 네. 손이 오고 간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아는 척 하세요? 처음에는 아는 척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점점 이게 자꾸 눈에 밟히면 주인은 주죠. 자 질문 들어왔습니다. 입술 교환은요? Not yet. 아직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볼 수 없었어요. 그건 꽁냥이 아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안 되죠. 안 돼요. 태정 나란히 좋으니까 아니고 저희 CJ 집중. 그게 저는 CJ 가기 전에 이제 2개의 회사를 거쳤는데 제가 주니어일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 여자 선배가 있었는데 여자 선배가 저를 괴롭히기보다는 그냥 제가 미웠어요. 잠깐만, 이 얘기 어떻게 끝날지 무척 궁금해지네. 미웠어. 들어볼게요. 전혀 예상 네. 못했는데. 일도 안 하면서 일만 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나한테 막 미루고 자기 퇴근하고 막 이러더라고. 어허.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약간 그 뭐 플러팅인 거예요. 예. 저희가 월요일부터 플러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가. 플러팅이 아니라 이건 네. 괴롭힘 예,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제 동료한테 막 뭐라 하지? 쟤는 일도 안 하고. 근데 일주일 후에 청첩장이 오는 거야. 둘이 반전이네. 결혼하는 거야. 욕했는데? 에라이 씨, 그 말을 하지.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는 유심히 봅니다. 누구와 어떤 매 관계가 있을까. 매 눈으로 딱 봅니다. 그 다음서부터 이거라. 보여요. 쟤네 둘이 뭔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죠. 너무 예. 재밌겠다. 나 어렸을 그럼 때죠. 목격하고 싶어. 예. CJ가 그건 좋아요. 이게 비율이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비율이 맞으니까 서로 선택의 폭이 여성들은 선택폭이 줄어드는구나. 네, 그렇죠. 근데 남성들 입장에서는 선택폭이 좀 넓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CJ 가서 좋았던 거는 뭐냐면 가족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그 전에는 내가 IT 쪽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저의 도움을 가족들이 받을 길은 급여밖에 없었어.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집안을 위해서 뭐 장모님 제가 하나 선물 드리겠습니다. 10억짜리 대형 컴퓨터 이런 거 드릴 수가 없잖아. 슈퍼컴퓨터. 뭐. 슈퍼컴퓨터 이런 거 드릴 수가 날씨를 없잖아. 맞춰드립니다. 이런 걸 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도 뭐 프로토콜이 어떻고 ITM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IBM 네. 출신에. 대화할 때도 왕따야. 아. 뭔가 섞일 일이 없었어. 그쵸. 가족들한테 뭐 해줄 게 없었어. 근데 CJ 갔더니 말이야. 어머. 와, 우리 어르신을 모셔갔더니 올리브영에 모셔갔더니 우리 할인되잖아요. 그렇죠. 할인도 되지 할인되는 시점에 할인 카드를 가지고 와서 하면 거의 50% 이하로 막 사는 거야. 그렇죠. 반값 할인인데 그거에 또 그렇죠. 35%. 바구니를 딱 대놓고서 이렇게 쓸어 담으시더라고. 요 플렉스. 예. 아주 딱 어깨 이렇게 다음에 또 모셔드릴게요. 그쵸, 그쵸. 오늘은 적당히 사세요라고 어깨 딱 하고 예. 또 아들은 수시로 아빠 투썸 플레이스나 가지 빕스나 가지 아하, 그렇죠. 그런 맞아요, 얘기 하고 맞아요. 있지. 얼마나 어깨가 으쓱해. 그리고 그 해외에서도 좀 대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그 천안문 그 앞에 그 자금성인가? 네. 예, 자금성을 차 타고 들어가 본 사람은 없을 거요. 왜? 차 타고 들어갔어. 왜? 뚜레쥬르가 그 안에 매장이 있었거든. 아. 스타벅스를 밀어내고 CJ가 들어간 거야. 오. 그건 또 몰랐네. 자랑스럽다. 예, 그런 식으로 제법 느꼈어요. 프라이드를 그러니까. 느꼈다.
프라이드 느끼고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죠. 아니 우리 또 사내 연애 얘기하니까 다들 신났잖아요. 어? 지금 오피스 봐봐. 와이프 뭐 불륜. 결혼하면 회사에서 혜택을 주는지 사내 결혼하면. 글쎄요, CJ 제품을 주진 않겠죠. 그렇죠. 자금성에 또래 주르라니 그니까요. 아 그러면 지금 하반기 이제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 CJ 그거 얘기하고 있던 거죠?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 계열사는 또 어떤 곳들이 있어요? 제일제당, E&M의 엔터 부분, 대한통운, 프레시웨이, 그리고 오래간만에 채용을 하는 푸드빌, 라이브시티, 그 제일제당의 자회사 격인 피드앤케어 뭐 이런 계열사들 한 10여 곳이 지금 채용이 예. 예정이 10여 되어 곳. 있고 현재 CGV도 오픈이 요즘에 있습니다. 예. 이번에 떴죠. 네, 맞습니다. CGV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힘들었죠. 예. 이젠 괜찮아졌나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라이브시티하고 바이오사이언스 있고 CGV가 지금 괜찮아졌다기보다는 괜찮아져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채용을 할 때는 현재 필요한 인력도 있지만 우리가 신입을 뽑는 이유는 당장 못 써먹거든. 얘들은 신입사원으로 뽑으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비용이에요. 써먹을 데가 없어. 2년, 3년 가르쳐가지고 써먹을 만한가라는 것을 고려하고 하거든요. 시집이 2년, 3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뽑기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드디어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최지영님이 딱 짚어주셨네요. 지금 보면은 제일제당, 뭐 대한통운, 푸드빌, CGV, E&M, 식품에서부터 뭐 유통문화까지 진짜 산업군이 다양하잖아요, 예. 계열사가. 주요 사업들은 어떤 것도 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예. 여기서 크게 나누는 거 보면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식품과 식품 서비스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부분이 있어요. 생명공학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물류와 신유통으로 나누고 있고 또 하나는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나눠지는데 식품과 식품 서비스는 아실 거예요. 우리가 제일 여성들에게 계속 1위 하고 있는 데가 제일제당이에요. E&M이 아니라 제일제당. 제일제당 항상 1위를 하고 있는데 제일제당이 있죠. 그리고 식품 서비스를 하는 데는 어디 있느냐? 푸드빌 있죠. 그리고 그 식자재 유통하는 데 프레시웨이 있죠. 이런 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공학은 CJ가 그런 것도 해? 라고 할지 모르지만 CJ 제일제당 내에 바이오 사업부가 있어요. 이게 엄청 커요. 생각보다. 전에는 몰랐는데 퇴사를 하고 나와서 보니까 되게 예. 사업 부문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전체 CJ그룹의 전체 매출 중에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품 서비스, 식품과 식품 서비스 합쳐도 32%거든요. 근데 바이오 하는지도 몰랐는데 거의 20%에 가깝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류, 신유통 이게 커졌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이게 회장실 그 회의를 들어가 보면 딱 서열이 보이거든요. 회장님을 중심으로 사장단들이 쫙 앉아 있는데 이게 계열사 힘 있는 계열사 순으로 쫙 앉아요. 네, 제일제당 딱 어깨 피고 예. 있었는데 지금은 대한통운하고 물류하고 이쪽이 37%, 38%를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났네. 엄청 커요. 제일 커요. 그럼 사장님 옆에 바로 앉으시나요? 그렇겠죠. 회장님 예. 옆에 앉는 아, 거죠. 회장님. 네. 와우. 그러고 여기가 대한통운 있고 E&M에 우리 차쌤이 또 연관이 있는 네. E&M에 홈쇼핑. 홈쇼핑. 홈쇼핑 부분이 있고 올리브영이 여기에 속해 있고요. 그다음에 E&M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E&M 그리고 CGV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데들이 있고 CJ가 건설도 있어요. 건설 기타에. 있어요? 네, 건설 있고 또 건설 내 저기 그죠. 그 강사님. 안정현. 안정현 쌤. 네, 안쌤도 CJ 건설. 네, 건설 출신이죠. 오. 건설이 있죠. 그리고 IT 업체도 있죠. 네트워크스가 있고 그리고 CJ에서 그 리조트 사업도 하고 있고 그 거기 골프장. 나는 골프를 안 나인브리지. 쳐서 잘 모르는데 골프 치는 사람 골프 쳐요? 저는 그냥 뭐 네. 치진 않아요. 지금. 네. 나인브리지 한번 가보는 거 소원이라고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뭐 여담이긴 한데 네. 임직원들 그 예약 있잖아요. 네. 그 리조트 예약. 네. 그것도 예약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인데 네. 또 할인도 많이 해줬잖아요. 거기 한번 다녀오면 예. 와 되게 좋죠. 되게 쓰겠죠. 골프장 여건도 좋고 예. 리조트도 좋고. 최고입니다. 세계 뭐 100대 5대, 골프장. 6대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 커보고 되더라고요. 싶다. 네. 실제 근데 왜 자꾸 차재현 우리 자, 종종 들어서 이런 제보들이 올라오는데 저희 코너의 취지에 맞게 짧고 굵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는 주로 이제 전해철님, 권성동님, 그리고 개그맨 김용 씨도 닮았다는 얘기 있었고 어반자카파의 박용인 씨 닮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느낌. 임병수님은 또 처음이네. 천혜 얼굴이다, 천혜 얼굴. 그쵸. 도대체 살 몇 그리는 명- 뭐한 네. 10대면 되는 것 같아요. 야, 여기 얼굴 하나씩 다 그리고 붙여주세요. 이렇게 저희 아빠 닮은 거. 닮았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해철은 진짜 닮은 것 같아요. 다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오반자카파도 진짜 그쵸. 저거 깜짝 놀랐어. 널 사랑하지 않아. 그래요.
닮은 거 부자예요. 닮은 걸 보자.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이제 CJ그룹 하반기 채용에서 우리가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계열사랑 직무가 또 따로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채용을 안 했던 곳에서 채용이 나왔다는 것에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푸드빌? 네, 일단 푸드빌을 꼽고 싶은데 그 프랜차이즈 영업 직무가 떴거든요. 정말 오래간만에 공고가 올라온 거예요. 왜냐면 이 영업이라는 게 고객님 뭐 이거 구매하세요 하는 그 영업이 아니라 그걸 가맹점주를 모집한 다음에 그 가맹점주 분들에 대한 관리, 그 창업 유치, 혹은 재계약, 혹은 뭐 혹시 뭐 애로사항들이 있다면 혹은 추가 출점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영역인데 그 직무가 정말 오래간만에 떴고 이쪽 부문은 확실히 로열티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쪽만 특화해서 편의점이라든지 뭐 특정 프랜차이즈 산업만 노리시는 분들이 또 일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오래간만에 지원해보기 좋을 부분인데 문제는 이런 푸드빌 사업이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많이 핫하게 되느냐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디어적으로나 로열티적으로 어떻게 일을 잘 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원서에서 잘 녹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 라이브시티도 중요할 것 같아요. 라이브시티 사업이 계속 채용 공고가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채용 공고가 나오니까 이쪽 관련된 사업의 취지 그리고 계열사 간 시너지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적극 지원해 본다면 좋겠죠. 그리고 계열사보다는 직무로만 따지면 HR 직무가 채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계열사마다 HR 직무가 꼭 채용들이 나오고 라이브시티는 교육 직무를 또 따로 떼서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HR 선호하셨던 분들한테 좋은 단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면 채용 공고 난 거 보면 우리 인문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다들 운송합니다 얘기하고 여성들도 힘들다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데 CJ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열려 있는 그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많이 뽑는데 내가 특별히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거 아니면 가장 많이 뽑는데 여기를 노려봐라. 그 대표적인 데가 제일제당의 푸드세일즈 여기 그리고 물류 물류 대한통운. 쪽에 대한통운 이쪽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아니면은 여기 좀 노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채용이 대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우리 채용 전문가셨잖아요. 네, 각 전형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예, 이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채용 공고 난 거 봐도 알 텐데 계열사마다 마감 기한도 다 달라요. 다르고 채용 진행 전형 과정도 좀 달라졌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서류 전형하고 그리고 인적성 보고 그리고 뭐 1차 면접, 2차 면접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직무별로 계열사별로 중간에 인턴이 들어가 있는 데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인턴을 어떤 데는 2주, 어떤 데는 4주, 5주 이렇게 달리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인턴이라고 하면은 그냥 장기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마감 기한이 이제 서류 전형을 하고 있거든요. 마감 기한이 25일부터 28일, 30일, 10월 3일, 10월 4일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근데 싸울 거야 아마. 야, 나 제일제당 지원하는데 야, 뭔 소리야. 제일제당 나 25일 마감이야. 근데 무슨 소리야. 마감일 28일. 헷갈려서. 28일이야. 라고 싸울 거야. 아하. 어느 직무는 어느 사업부는 25일 마감이고요. 어떤 데는 같은 제일제당이라도요. 어떤 데는 28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친구도 제일제당 쓰는데 똑같이 몇 시 마감이니까 며칠 마감이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서 써야지 하면 그러다가 이제 끝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채용 공고 꼼꼼히 보셔야 돼요. 다 달라요. 같은 회사라도 다르고 그리고 같은 날짜라도 어떤 거는 17시, 어떤 거는 22시 막 이래 달라. 그래서 꼼꼼하게 보셔야 하여튼 이걸 일일이 다 나열해 줄 수 없으니까 지원하실 분은 그걸 다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뭐 CJAT, CAT 뭐 이런 시험 똑같아요. 인적성 검사 같은 거 있고 면접에서 좀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 몇 개 계열사에서 그 뭐죠? MZ 세대들이 직접 와서 4년에서 7년 차 되는 친구들이 와서 1차 면접을 봐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내 요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잠깐 면담하고 진짜 면접 보시면 됩니다 하는데 거기서도 면접처럼 봐요. 왜 근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방심하게 만들려고. 이야. 방심한 틈을 타서 빌런이야 빌런. 뭐야. 그게 우리 채용의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 보는 거야. 노려보는 거야. 또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지각을 해서 온 사람한테 괜찮습니다 했는데 이제 사실상 탈락. 그렇죠. 이 친절 이 후위는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진짜 다 거짓이었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허예령 씨가 어떤 스펙을 갖추면 좋을지 궁금하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모집 공고들을 보면 지금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요구 역량이라는 코너가 있는 계열사들도 있어요. 그럼 그 요구 역량에 요구되는 역량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량을 그냥 일방적으로 나 갖추었으니까 잘할게요라기보다는 그걸 기르게 했던 어떤 지식적 측면이든 경험적 측면이든 그런 역량을 길렀던 근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문제 해결력적인 측면도 필요할 거고 업에 대한 인사이트가 갖추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직무에 왜냐면 대한. 자소서대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계열사 특화 문항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계열사에 대한 애정이 없고 그 분야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답을 못하는 수준. 이야.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미 자소서 안에서도 발각이 되니까 그런 점을 유의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스펙이 그 CJ를 비롯해서 다른 데도 그렇고 생각보다 요구하는 스펙이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 자격의 스펙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걸 반드시 지켜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우대 사항은 너무 그거 안 갖추고 있다고 나는 지원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요. 생각보다 요구하는 수준은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구하는 수준을 아슬아슬하게 넘겼거나 아니면 월등히 높였거나 크게 상관없어요. 그것만 넘겨주면 된다. 그래서 그 지원 자격을 보시고 거기에 특별한 것이 없으면 생각보다 높지 않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스펙이 그 이후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면접에는 그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전형할 때만 정말 막 1점대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1점대도 통과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예전에는 스펙을 아예 가리고 하는 전형들도 있거든요. 그런 블라인드 경우에는 전형처럼. 괜찮죠. 그런데 그거 아니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학생들 보면 작년에 지난 시즌에 들어왔던 친구들 보면 3점 갓 넘긴 친구들도 충분히 넘어가고 영어 점수 그 아주 기본 그야말로 야, 저 정도는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정도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낮습니다.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너무 갖추려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되겠네요. 예, 그거보다는 지금 차쌤이 얘기했던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 회사 한정입니다. 혹시 CJ? 다른 기업을 비교를 일반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엄청난 4대 그룹사의 특정 계열사, 네네네. 수시 채용, 네. 한 명, 글로벌 사업 관리, 네. 당연히 어학 그렇죠. 점수가 높아야겠죠. 그렇죠. 혹은 뭐 경영 관리, 당연히 네. 스펙이 고스펙자를 우대하겠죠. 근데 지금 이 계열사들의 CJ의 계열사들은 그런 요소들 외에도 중요한 것들을 채용 공고에 올려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주면 좋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서류 전형에 다음에 인적성 그리고 면접인데 중간에 뭐 인턴십이 있는 곳도 있다. 예. 네. 근데 인턴십은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어디 계열사에서 있는 거예요? 여기 제일제당에서도 하고요. 일부 직무에서 푸드빌도 예, 있고요. 푸드빌도 있고 ENM도 ENM도 있고요. 있고 뭐 올리브영 일부도 있고 이거는 이제 다 다르니까 내가 지원한 데가 어딘가라는 것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인턴이라고 부르지 않고 직무 수행 능력 평가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 다르겠지만 대표적인 걸 하나 소개해 주면은 제 학생 중에 하나는 5주를 인턴을 했어요. 5주 인턴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멘토를 지정을 해줘요. 그 멘토하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과제를 받고 과제를 수행하고 중간에 한번 점검받고 마지막에 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최종 임원 면접 같은 걸 보고 그리고 최종 합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그냥 장기적인 면접이다라고 생각하고 면접 본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5주 맞아요. 동안 면접이야? 맞아요. 왜냐면 저도 코칭을 했던 학생분이 이 5주 인턴 ENM이었는데 네. 그들이 하는 뭐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ENM이 향후 5년 후에 할 비즈니스에 대해서 플랜을 짜서 기대 효과까지를 발표하게끔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코칭하느라 내가 취업 코칭을 하는 건지 머리 아프겠다. 정말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이걸 알려주는 건지 그것도 네. 고민됐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네. 뭐 NFT 나오고 메타버스 나오고 그렇지. 이런 거가 그 사업부랑 별로 관련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연결짓는 건 좋고요. 푸드빌도 아마 과제를 1차 과제를 먼저 낸 다음에 직무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번에 하더라고요. 모집 공고를 보니까 그쪽은 확실히 그 직무에 대해서 일을 한번 경험을 그치. 직접 현장에 가서 예. 일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직접 이제 가맹점 이런 데 관리하고 영업관리 직군의 경우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직무들도 아마 제일제당 사옥 안에 있는 푸드빌 건물 안에서 이제 실제 서칭을 한다거나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평가를 받겠죠. 예. 영국의 CJ 제일제당의 연구개발 쪽은 새로운 어떤 그 공정 이런 것들을 한번 본인 생각해봐라. 아하. 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온갖 논문들 다 받아보고 연구하고 뭐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더라고요. 와
진짜 힘들겠다. 결국은 또 타버스, 메타버스가 또 여기서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CJ그룹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서류 접수가 다음 주에 이제 뭐 끝나잖아요. 뭐 다 다르긴 하지만, 예. 네, 직무별로도 다르긴 하지만 지금쯤은 이제 좀 예. 자소서에 다들 집중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 CJ그룹 지원자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자소서 작성 팁을 알려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 어떤 항목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이거 뭐 다 짚지는 못할 거예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고요. 계열사 직무마다 다르고 네. 그거에 따라서 질문들도 좀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다 다루지는 못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뽑는데 제일제당이나 대한통운, E&M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통 공통적으로는 지원 동기는 당연히 물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일부 계열사에서 온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묻기도 하고 향후 포부 묻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좀 짚어나가 보도록 하죠. 너무 좋은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요 항목에 따라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실 건데 첫 번째로는 지원 동기랑 향후 포부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1번 문항이 나오죠. 1번 문항. 이 회사 1번 문항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왜 하필 우리 계열사를 선택했는지까지 같이 확인을 하는 문항입니다. 이거 그거 아니에요? 너 나 왜 좋아? 그렇지. 아하. 그거죠, 그거죠. 그렇죠. 네. 너 나 왜 좋아? 너 나 왜 좋아? 여자니까. 이런 애들 싫다고 그랬지 내가. 네. 그럼 그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돈 벌려고 이런 거 쓰지 어. 말라고. 그렇게 쓰지 말아라. 근데 이거 1번 문항에서 지원 동기를 많이 묻고 있는데 이것도 재미난 게 여러분들 제일제당이 1000자고요. E&M이 700자고요. 올리브영이 1000자, CGV가 800자야.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좀 잘 보고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좋은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 회사를 들어오려고 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 회사에서 이런 것을 묻는데 우리 회사도 모르고 지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제일제당을 지원할 때 항상 나오는 거 햇반하고 맛밤. 아유. 진부하다. 알래스카 연어. 네. 그런 스팸. 얘기들, 네. 그런 얘기로 시작한단 말이야. 그리고선 그런 얘기로 시작해. 그래 혹시라도 기대감을 갖고 그래. 우리 기업에 대해서 그래도 알지 않을까 뒤를 읽어봐. 근데 없어 끝까지. 그러면은 이 친구들 읽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회사를 들어오고 싶은 이유 이게 되지 않거든요. 오뚜기 하면 오뚜기 걸로 해가지고 쓸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 비즈니스를 알고 있느냐를 얘기해줘야 된다요.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는 어떻게 되어 있고 시장은 어떻게 열리고 있고 이 안에서 어떤 위치이고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듣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야. 네 손에 낀 반지가 예뻐서. 그걸 빼고 싶어. 그러고선 뽑아달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 네. 그렇게 해서 붙어도 문제입니다. 만에 하나 붙으면 면접 때 이제 질문이 날카로워지겠죠. 그렇죠. 여기 적히는 건 잘 받고 예. 진짜 왜 지원했는지. 날카로운 질문으로 스팸을 가로로 자르세요, 세로로 자르세요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리챔을 먹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예. 리챔은 저지방이니까. 지원 동기가 대부분 거짓말인 걸 면접관도 훨씬 눈치를 채는지요? 거짓말이라도 성의가 있으면 된다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비즈니스를 알고 있어? 예전부터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대부분 거짓말일 수도 있어. 맞아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이만큼 조사를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가 보이면 거짓말이라도 그래 한번 보자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눈에 띄는 게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입사 5년 후 회사에서 내가 듣고 네? 왜요? 여기 지금 비프리님이 아이디가 비프리네요. 세민님은 CJ 합격하시겠어요? 얼굴이 TVN이잖아요. 즐거우면 끝이 없다. 오늘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와 당첨! 진짜. 비프리님 당첨! 와. 축하드립니다. 아니 지금 제가 CJ 대한통운에 대해 봤는데 입사 5년 후에 회사에서 내가 듣고 싶은 나의 평판이 무엇인지 보기에서 하나 선택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 이런 건데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창의적인 직원, 주어진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서 조직에서 인정받는 직원, 사회성이 좋고 인간적이어서 조직 내 평판이 좋은 직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TVN 어떤 TVN? 답을 해주실까요? 저는요. 저는 그래도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어허. 인정받고 싶어요. 저는. 일을 잘하는 사람? 이미 인정을 이렇게 받고 계시잖아요. 제작진으로. 그런가요? B로. 이런 건 어떻게 쓰는 게 좋아요? 답이 있는 건 아니죠. A, B, C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지원하는 직무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매우 창의적인 것을 요구하는 곳과 아니면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그 일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직무와 또는 그 마지막에 뭐였어요? 안전 평판, 조직 내 사회성이 좋고 이거는 영업 지원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예. 전략을 좀 달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원하는 직무, 세부 직무에 따라서 좀 달리하면 어떨까? 아니면은 다른 문화에서 강조하고 있는 결과 동일하기보다는 또 다르게 어필할 수 그렇지. 있는 것도 방법이 그렇죠. 오. 우리가 평가하고 싶은 게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계속 나는 사회성, 뭐 세상 대인관계 배려가 좋아요, 어. 협업이 쩝니다. 이렇게 얘기 아무리 적어도 계속 또 녹으면 같은 얘기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괜히 뭐 제가 쓸 것 같은데 막 그러네요. 아 이렇게 또 한 분을 저희가 보내나요? 예. 이 자리가 보내는 자리거든요. 아니, 한 분이 갔는데 우리는 이제 대한통운을 취준생분들을 대한통운을 가는 건가요? 보내야 되는데 다 스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스팸을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몇 초에 꺼내시는지. 저도 스팸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렇죠. 저기 그 그릇 버리기도 귀찮아서 네. 씻기 귀찮아서 그쵸. 딱 열고 칼로 위에서부터 세로로 이렇게 자르거든요. 아. 그래서 칼로 그게 일단 이렇게 꺼내. 남자들은 그렇게 가요. 여러분 자소서 항목을 봐주세요. 그래요. 다들 비슷하구나. 네, 스팸 뭐 어떻게든. 리첸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막 리첸도 감독님이 많이. 열심히 작업. 아 그래요? 자막 감독님 작업을 또 예, 열심히 그러니까요. 했어요. 그러면 다음 자소서 항목 볼까요? 직무 역량 관련 항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CJ에 대한 동은. 지원하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자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하여 적어라. 이게 요즘 많은 기업들이 주로 이번 문항에 많이 등장하는 직무 지원 동기를 네, 역으로 네, 묻는 네. 거예요. 네. 입사를 위한 그 준비 노력 이런 것들을 묻는 문항이거든요. 오. 아예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CJ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머, 그냥 문항만 나오면 또 다르게 적거든요. 어머, 이거 우리 쌤들이 가이드 적어준 게 아니라 네, 문항 회사- 자체에 예, 네, 가이드가 있는 회사에서. 거예요? 네네. 진짜?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문제만 나오고 끝나면 본인이 소통을 해왔다, 협업을 했다, 요거밖에 안 적기 때문에 아예 딱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이런 구성으로 적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제일제당에서도 그렇게 물었어요. 본인이 지원한 직무 수행 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역량을 중심으로 직무를 정의해봐라. 그리고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거의 조언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 생각에는 이런 역량이 필요해라고 하지 말고 네. 우리 CJ는 잘 해놨잖아요. 홈페이지 가보면은 이 일을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필요해라고 다 정해놓고 있어요.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게 중요해라고 해도 뽑는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 맞아요. 그 사람들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중요해라고 한 것을 참고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여기에 핏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서 내 마음대로 이것을 정의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제일대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라고 얘기했는데 왜 굳이 우기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맞아요. 아니면 업무 내용을 적어도 돼요. 만약에 그 역량을 남들이 적어 다 보고 똑같이 할 것 같으면 담당 업무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를 먼저 좀 적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역량인 이런 부분을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왔다. 뭐 이런 구성을 해도 뭐 좀 100%는 아니지만 차선책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자세히 네, 나왔어요. 네. 그거 만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또 그걸 그대로 베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안 되죠. 본인이 148번째가 되면 안 되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살짝 좀 용어를 우리의 용어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전하면 그냥 도전 똑같이 쓰고 열정 그대로 쓰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빗대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누가 봐도 이건 도전 얘기하는 거야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용어를 써주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제대로 네. 뽑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죠. 이게 그 우리 예전에 채용팀은 자랑거리가 그거였었어요. 저는 항상 기업에서 다닐 때 좀 으쓱하는 입장이었어요. 채용팀에서. 왜냐하면 잘 뽑았다 이런 얘기? 아니요. 음. 그럼 더 좋겠지. 근데 우리가 으쓱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그거야. 야, 우리 이번에 경쟁률 몇 대 1이야. 지원자가 많이 네. 왔어. 네. 그게 제가 외국계 기업에 있었을 때도 외국계 중에서는 최고의 경쟁률이었었던 기업이었었고 CJ가 국내 기업에서는 거의 최고의 경쟁률일 거예요. 항상 평균적으로 보면 130에서 150대 1이거든요. 우리 차쌤이 150대 1을 뚫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150명 중에 한 명 뽑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멋있다. 네, 그런 분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자랑이었어. 네네네. 예전에 자랑이었는데 요즘에는 예전에 있잖아요. 힘들어. 우리도 힘들어. 그냥 지원할 사람만 지원했으면 좋겠어. 아하. 예, 정말. 요즘 또 추세죠. 많은 기업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뽑고 싶은 사람을 다 올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아닌 것 같으면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허수는 거예요. 거르고 싶다. 예. 그래서 우리 그 기획서 냈을 때 채용 기획서 냈을 때 셀프 스크린을 강화하겠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스스로 아닌 것 같으면 지원하지 마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알려줄게라는 그렇죠. 것도 하나 알려주고 또 하나는 자소서의 질문 자체도 조금 어렵게 내는 경향들도 생겼어요. 이것마저도 쓰기 힘들어? 오지 마. 쓰지 마. 그렇죠. 이런 거. 아니면 아예 자유양식. 더 머리 아예 아프겠다. 더 머리 아프. 어.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신입 공고인지 경력직 공고인지 헷갈릴 만큼 그죠. 굉장히 구체적인 조건들을 요구하는 곳들도 많은 기업들이 예. 있거든요. 네이버나 카카오도 그 테크 기업들 위주로도 보면 문과 직렬인데도 굉장히 자세하게 요구하더라고요. 그냥 영상 편집 가능한 자가 아니라 프리미어, 뭐 어떤 툴 파이널 컷 상급 예. 이상 가능한 자, 예. 우대도 아니고 필수. 필수로. 그럼 이제 아예 그냥 스스로가 안 못 하게끔. 쓰는 그렇구나.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신입이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뭐. 네. 반응이 뜨거운데요? 네, 아주 좋습니다. 150대 1의 전해철. 150대 1 사나이. 여러분, 저는 뭐 아까 얘기는 놓쳤지만 영업 롤플레이 면접도 치렀던 사람이에요. 이야. 이분께서 만드신 그 프로젝트에 5시간 반의 면접을 뚫었었어요. 오징어 게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3대 몇 치시나요? CJ 150대 1 쳤습니다 하시면 되겠다. 뭐 그런 거죠. 이야, 멋있어요. 네.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다음 항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CJ그룹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온리원에 대한 항목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확인을 해볼까요? 신입사원 채용 때 온리원 많이 교육 받았죠? 거의 닳도록 배웠죠. 이제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설명을 좀 주세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퇴사한 지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예.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최초 최고 차별화를 통해 핵심 네, 역량을 네. 갖춘 인류 인재가 된다. 야. 혹은 1등이 된다. 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최초인 것들이 결국 최고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 중에 역량을 발휘하여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 독보적인 1등, 예. 압도적인 1등 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거가 다 녹아져야 되고요. 이거를 할 때 유의할 점은 이 문항들을 보면 온리원이라는 뜻을 그대로 옮기는 친구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옮긴 다음에 이 취지를 나는 매우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면서 글자를 막 늘려나가려고. 정크푸드처럼 200자씩 네. 잡아먹는 에이.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예. 별로고요. 네. 애초에 이 가치에 부합되는 게 나라는 것에 맞게 접근하는 것도 좋고 CJ의 온리원 말고도 행동 원칙 4가지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결합해서 적어주면 좋겠죠. 그렇죠. 정지 결정 찾아보세요. 승리 존중. 야, 예. 잘 가르치셨네요. 그렇죠. 예. 아, 잘 뽑으셨네요. 근데 왜 퇴사했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뭐 오늘 뭐 이게 아침 프로는 아니잖아요. 네. 유튜브니까 네. 편하게 네, 얘기를 네, 네, 한다면 네, 네. 제가 예전에 저를 이제 신입 교육을 하셨던 네, 네, 네. 멘토 선배분이 있을 거 네. 아닙니까? 대리급 됐던 네. 분. 그분이 90년대생이 온다를 쓰신 분이더라고요. 책. 임홍택님으로 제가 기억해요. 그분이 저자시고 그분도 E&M 다니다가 나와서 네. 지금 개인 그런 작가가 되신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사정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네. 거겠죠. 자, 그리고 온리원을 어떻게 써요? 대문자로. 대문자. 그리고 붙이세요. 예, 띄었으면 온리원은 안 됩니다. 붙여야 돼요. 왜요? 붙여주세요. 기업들마다 쓰는 그 용어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꼭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CJ는 온리원을 대문자로 띄어 쓰지 않고 붙여서 씁니다. 그 정도는 알아주셔야 돼요. CJ는 온리원을 그렇게 쓴다. 그리고 뭐 회사 이름 쓸 때 제일제당에서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이거 싫어해요. 제일제당이 아니라 CJ 제일제당이에요. 그렇죠. 대한통운이 아니라 CJ 대한통운. 그렇구나. 이거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렇게 쓰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계속 홍보하는 것은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마치 이건 포스코가 말하는 기업 시민일 수도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말하는 아름다움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 씨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갔는데 네. 헝가리 분이 기무치 맛있어요 이러면 이질감 드는 같은 느낌. 김치인데. 네, 그런 거죠. 인종차별하는 줄 알았어요. 방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쏘리, 그건 아닌데. 저 인도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온리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온리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주 짧게 하고 대신 내가 남들보다 먼저 다르게 무엇인가를 했던 것. 우리 평가 항목 중에 창의 혁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아까 네, 네. 4대 핵심 가치라고 했나? 그거 존중 중에서 원칙. 행동 원칙. 정직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직이라는 것이 비효율과 부정을 용납하지 그렇죠. 않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그냥 솔직하다, 정직하다 이거를 넘어서서 비효율을 용납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개선하려는 노력. 이걸 내가 왜 외우고? 저도 어쩔 수 교육 없어. 담당자였어요. 여러분. 네. 신입을 가르치면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걸 어쩔 수 안 없죠.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다 엮어 보면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무엇인가를 개선하려는 노력, 그리고 처음으로 무엇인가 다르게 새롭게 해보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내가 해봤다라는 것을 나의 경험사에서 뽑아서 연결시켜 달라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 남들보다 좀 더 나아질 수 있었어, 최고가 될 수 있었어. 그게 바로 또 차별화기도 하고요. 그런 그쵸. 것들을 엮어서 복무신조였어요. 쓰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의 뭐 이런 느낌. 안 외울 수가 없었던. 네. 다음으로는 그럼 다음 빨리 볼게요. 저희 예. 비즈니스 이해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항목들이 있나 볼까요? ENM도 있고 제일제당, 대한통운, ENM, 물리부영. 대한통운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대한통운. 물리업계의 현재 트렌드와 미래 물리업에 대한 전망을 구체적인 근거를 포함해서 적어라. 이게 뭐 큰 힌트가 없는 문항 같지만 힌트는 잘 숨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망을 근거대면서 서술해라. 앞으로 이런 문항이 나오면 네. 명확하게 전망만 하면 안 되고 네, 구체적인 근거 및 기대 효과까지 적어줘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런 거 꼭 이런 게 있어요. 안 바쁠 때 5년 후를 보고하라고 해요. 상사분들은. 저기 2028년도 산업수요 좀 조사해봐. 네? 어떻게 해요? 22년인데 8년 동안 해봐봐. 그럼 이제 그걸 조사하면 전망만 하라고 하면 정말 전망만 적으면 혼나요. 이거에 따른 기대 효과도 적어야지 뭐 하는 거야. 그런 사고 방식으로 10년 넘게 일한 분들이 이 글을 평가합니다. 그럼 당연히 근거라고만 하면 근거 이유에 따른 기대 효과를 적어줘야겠죠. 야. 그들이 일해온 방식이 있으니까요. 맞나요, 최영 예, 팀장님?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뭘 평가할까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걸 물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뽑고 싶은 거야. 우리 널 비즈니스에 사랑하지 대해서. 않아.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알고나 이유는 있어. 근데 현재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지도 알고 있어. 라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내가 지원하는 회사, 제일제당이든 대한통운이든 이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들, 이것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이고 그 변화된 미래 환경에서도 당신이 적응해서 일할 수 있겠어? 라는 것을 보고 싶은 거야.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들, 예를 들어서 사회적 변화, 기술의 변화, 어떤 제도의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건데, 사회적 변화는 코로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라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 나가기 싫어. 집에서 뭔가를 많이 만들어 먹고 싶어. 그럼 제일제당은 그걸 받아서 뭘 하면 되지? 밀키트. 그렇죠. 밀키트, HMR 시장 이런 것들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많이 코로나 때문에 뭐 주문을 많이 해. 대한통운이 많이 활성화가 됐어. 네, 그런데 주로 대형, 예전에는 그 물류센터라고 하면은 공간 대여 개념이었거든요. 큰 기업 대상으로. 요즘에 풀필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작은 소규모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시작서부터 끝까지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이 물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그래, 코로나로 인해서 풀필먼트는 좀 더 강화가 될 거야. 그리고 소규모로 그리고 다빈도로 추구가 될 거야.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한통운을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외부 환경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또 IT의 변화, AI, 빅데이터, IoT에 따라서 어떤 대한통운은 정말 보셨어요? 대한통운 영상을 보면 그렇죠. 미래 세계 같아요. 블록체인 등장. 로봇이 다니고 로봇이 다 뭐 해주고 포장까지 해주고 주문을 홈쇼핑에서 하면 홈쇼핑에서 뭔가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풀필먼트 네,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대한통운에서 그거를 받아서 다 처리까지 해주고 나중에 반품 처리까지 고객 서비스까지도 해줘요. 다 해주네요. 다 해줘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냥 판매만 해. 앞에 홈페이지만 열어놔. 그 뒷거는 우리가 다 해줄게. 이렇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IT 기술의 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기술의 발전, 사회적 발전, 뭐 어떤 환경의 제약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가 어떤 변화를 겪을 건데 그것에 따라서도 나는 이렇게 기여할 수 있어. 이런 것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적을 때 마지막에 뭐 잘 될 듯 혹은 그런 기술이 요구된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고 정말 구체적인 뭔가가 나와줘야 돼요. 해외 사례라도 참고하는 한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나와줘야만 하고 그래야 면접 질문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런 문항은 전형적으로 면접 때 질문할 요소는 많이 묻죠. 잘 될 거임이라고 하면 무슨 근거로 잘 될 건지 그치. 더 설명하라가 나올 바에는 근거를 적어야 이 미리. 근거 어디서 찾았냐, 이게 정말 될 것 같냐라고 네. 내가 말하기 쉽게 얘기가 그렇죠.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질문이 달라지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나 중에 뷰티 인사이드 나오는데
드라마 뷰티 인사이드에는 저희 서현진 배우님 좋아하시잖아요. 예, 여러분들 많은 다시 보기 부탁을 드려요. 아니 지금 우리 자소서 얘기 다 듣고 계신 거 맞죠? 저희 네. 마지막 항목 볼 건데 네. 바로 실패 경험이거든요. 이거 빠르게 한번 짚어볼까요? 실패 경험. 네. 네. 대한통운 이야기인데 실패한 경험을 서술하세요. 네. 어떤 목표로 이 일을 했는지 목표 근데 제가 달성을 단연간 했고요. 구직자분들 뭐 김 대표님만큼은 아니지만 네. 구직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경험을 기억을 못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진짜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아이돌 팬클럽 경영진인데 그 아이돌의 요즘 다 안 궁금한 혈액형도 아는데 내 실패 경험에 그걸 몰라요. 경험을 되돌려봐야 되고 네. 목표를 세운 적이 없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세워지는 그런 게 있다면 그걸 또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내가 기억이 안 난다는 단편적인 이유로 쓸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개인적인 이유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 개인적으로 기억을 그냥 되살릴 만한 본인만의 어떤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옛날 어떤 일이 있었지 보면은 저 핸드폰에 옛날 찍은 사진들 아하. 보면서 봅니다. 아. 예, 위치까지도 다 정보가 네. 기록이 네네네네. 되니까 그거 보면 아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네. 생각을 하게 기억이 돼요. 좀 나니까요. 예.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위주로 정리하는 것도 팁이 될 수도 있고요.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단편적인 것도 있고 네. 좀 내가 맡았던 역할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도 있고요. 좀 급하게 했던 일일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했던 일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할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소서까지만 좀 짚어보도록 어우. 하고요. 벌써 네. 할 얘기 많았는데 네, 벌써 할 통치네.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롤플레이 면접 할 얘기 많은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네, 아쉽네요. 네, 아쉽습니다. 자, 저희 선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선물 네. 뭐 그 뉴비분들 있었나요? 눈에 띄는 분이? 전에 허예령님께 안 드렸다면 허예령님을 드리는 게 저는 허예령님. 예, 저는 비프리님. 예, 저는 곰돌이 돌범이님. 아까 스팸 취향이 비슷했어요. 아. 잘라먹는 취향이. 네. 그 돌보미님. 근데 돌범이님이 기존 것도 못 받으셔가지고 아, 많이 그래요? 많이 받으셔가지고 아, 그럼 그러시구나. 그 기존 것들 일단 예, 받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TV 여기 메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예령님도 남겨주세요. 네, 허예령님이랑 비프리님 계시다면은 메일을 주시면 좋겠어요. 자, MZ세대 취준생을 위한 취슐랭 가이드 잡스 101. 오늘은 CJ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렸으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업하기 딱 좋은 시간. 저희 내일도 찾아오잖아요. 네.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계시네. 오후 5시에 찾아옵니다. 그래, 여러분. 역시 있네요. 잘될 거임. 네. 여러분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샷바. 잘 가요. 멀리.